안녕하세요. 파워 인터뷰인의 김선욱입니다. 2016년 10월이죠. 내년인데요. 아산에서 제97회 전국체전이 열립니다. 충청남도는 스포츠와 문화, 관광이 어우러지는 전국체전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오늘 박여종 전국체전 준비기획단장 모시고 현재 준비 상황을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박여종 단장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단장님, 운동 좋아하십니까? 뭐 특별히 좋아하는 운동 없고요. 예. 새벽에 예. 조깅 정도. 그러시고. 저는 준비 단장을 맡으셨다 그러셔서, 스포츠 매니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그래요. 그만큼 또 앞으로 더 많이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전국체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면, 그런 모습을 더 보여줬으면 하고요. 그래요. 전국체전이 지금 1년이 채 남지 않았어요. 어떻게 준비는 맞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10월 달에 우리 도에서 주계체전은 아산이 되겠습니다만은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이 일주일 간격을 두고 이렇게 연이어서 열립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전국체전은 97회인데요. 10월 7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16개 시도와 해외 동포 선수단까지 약 한 3만 명 정도가 참여를 해가지고 47개 종목을 이렇게 겨루게 되고요. 전국 장애인체전은 전국체전이 끝난 뒤 일주일 후에 한 7천여 명이 그 전국 선수들이 참여를 해서 27개 종목을 겨루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많은 선수단과 그리고 또 선수들이 참여해 될 굉장히 큰 축제이기도 한데요. 올해 이제 강원도에서 장애인체전을 또 같이 거의 일주일 간격을 하다 보니까 준비할 일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또 그런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응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에는 이제 전국체전이 10월 달에 열리면은 몇 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가지고 그 이듬해 이제 장애인체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관련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금년도에 강원도체전부터 전국체전이 열리고 이어서 바로 장애인체전이 열리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준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두 체전을 한꺼번에 준비를 해가지고 일주일 간격을 두고 이제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어떤 그런 체전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한다는 그걸 강호를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장애인체전 특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장애인체전에 참가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장애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불편을 어떻게 하면 좀 최소화시킬 것인가, 편의시설을 어떻게 좀 더 확충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경기장을 선정할 때부터 그런 부분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장애인체전을 할 수 있는 하는 그런 경기장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그런 편의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점자 블록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또 뭐 그 경사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는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더 확충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스포츠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도 있었던 그런 장애인분들이 새로운 시설에서 또 새로운 그 마음으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전국체전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스포츠가 모든 것이 집중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체전 속에서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것들이 문화도 있고 정체성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비전을 좀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체전에 알리는 개회식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기본 방향을 체전의 기본 방향을 정했는데 체육인뿐만이 아니고 온 국민이 함께 즐기는 문화체전으로 이렇게 승화를 시키자 해가지고 문화축제를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도에는 백제문화를 비롯해서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문화 자원과
스포츠를 결합하고 융합해서 예. 보다 많은 그런 선수와 관련 것들이 기간 동안에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를 좀 느끼고 체험하고 예. 또 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을 기회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하고요. 특히 개막식에서는 우리 도의 정체성과 미래의 그 비전을 이렇게 좀 온 국민들에게 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네. 있습니다. 사실 그런 체전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다는 가장 큰 여러 가지 효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마찬가지로 체전이 끝나면은 우리 지역의 문화 그리고 정체성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녹여내길 좀 바라겠고요. 네. 특히 그 전국체전이라는 큰 행사, 국가적인 행사를 치르다 보면 이제 예산 문제가 좀 대두가 돼요. 사실 2001년도에 82회 전국체전이 천안에서 열렸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때만 해도 사실 보이지 않게 유무양으로 이제 전국체전 관련해서 지원이 많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예산 확보는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저희가 양체제를 준비하는데 네. 이게 참 개인 생활도 그렇고 국가 생활도 그렇습니다. 네. 돈이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두 체전을 저희가 투자되는 그 예산을 한 1224억 정도 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는 국비가 한 30%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70%는 이제 도비와 시군비가 되겠는데요. 예.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쓸까도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런데 그걸 조금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 한 80% 정도는 시설 확충, 경기장 시설 확충 한 986억 정도가 됩니다만은 부족한 경기장은 다시 짓는 그런 경기장도 있고 또 일부 경기장은 또 이렇게 개보수를 해서 사용하는 그런 경기장도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80% 되고요. 나머지 20%는 이제 경기하는데 필요한 용 기구를 구입한다든지 임차를 한다든지 또 개폐식 연출을 한다든지 또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그 운영비에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한 금년 말까지, 연말까지 투자를 하면 한 756억 정도가, 투자가 되고요. 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내년도에 한 450억 정도로 확보를 해서, 이제 경기를 치를 그런 계획인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고요. 금년도 예산 투자하는 데까지는.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정부 여러 부처하고 협의를 그동안에 상반기 중에 쭉 진행을 해왔고, 연말 이제 국회에서 의결하는 그런 순서만 남았는데, 국비 확보에도 큰 문제였고요. 지방비도 이번 저희가 이제 연말 정례회 때 이렇게 확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원 확보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 지금 있습니다. 단장님께서 이제 재원 확보에 큰 문제 없다고 하셨으니까 관건은 내년에 경기를 잘 치르는 거 한 가지만 남아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예산 확보에 큰 이제 어려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정말 다행이긴 한데 우리 이제 그 개폐막식이 열리는 이순신 체육관 거기에 대한 그 개보수가 한참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경기도 열리고 하는데 그쪽에 대해서는 좀 일찍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 여러 가지 이제 사전에 운영할 부분도 많고 한데 어떻습니까? 좀 심혈을 좀 더 지금 거기도 지금 저희가 설계 공정에 맞춰서 지금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돼 나가고 있는데요.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은 그 주 경기장은 지금 그 개보수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한 100억, 99억 정도 들여서 그래서 이제 스탠드라든지 그라운드 육상 경기를 할 수 있는 트랙 이런 거는 지금 그 매뉴얼에 맞춰가지고 개보수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육상 경기 종합 경기장으로서 공인을 받아야만 이게 이제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보조 경기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 경기장은 그 옆에다가 바로 붙여서 한 250억 정도를 지금 투자를 해갖고 공사를 순조롭게 해 나가고 있고요. 이런 공사들은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맞춰가지고 시험 가동을 거쳐서 10월 달에는 경기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향후 이제 대부분 이제 지난번 월드컵 경기를 치르고 나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놓고 나서도 시설 운영이 잘 돼서 어려움을 겪는 곳들이 좀 많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시설들이 잘 되면 지역의 스포츠 경기력이라든지 문화 발전에 좀 높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아주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그 경기장 시설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특히 그 체육인들로서는 굉장히 큰 그런 희망사항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기 이런 그런 대형 그런 경기를 치른 후에도 재정적인 부담을 덜 느끼면서 또 체육인들의 그 희망사항이랄까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줄 것인가 그런 부분이 항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2012년도에 우리 도에서 그 체전이 개최된 확정된 이후에 우리 도하고 우리 도의 체육회하고 또 장애인 체육회 또 그 교육청 또 그 각 그 체육회 또 종목별로 가맹 그 단체가 다 있습니다. 그 관계자분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꼭 그 필요한 시설들은 새로 짓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기존의 그 15개 시군에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그 시설을 개보수해서 경기를 칠 수 있는 경기장을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장님 말씀대로 하면 주된 시설은 아산에서 꼭 필요한 시설을 하되 나머지 시설은 이제 보수를 한다든지 해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이제 경기력에 맞게 채워나가겠다는 말씀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재정적인 부담도 좀 덜고요. 특히 그 말씀하시는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분산 개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에 계신 시민들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와 어떤 그 같이 함께하는 것도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큰 힘이 아니라요. 그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거는 저희 그 행정력 가지고 우리 공무원의 힘만 가지고는 우리 전국 규모의 이런 대형 체육 행사를 절대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물론 자원봉사로 활동을 하시는 우리 시민들도 이제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하고 해서 할 텐데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 나름대로 임무를 부여할 겁니다. 그런 분들은 뭐 충실히 해주시리라고 믿고요. 또 우리 지역의 기간 중에 많은 그런 그 외부에서 오시는 그 선수나 임원 또 관람객들이 있으실 텐데 그분들에게 여기를 찾아오시면 잠자리도 필요할 테고요. 먹는 것도 또 식당도 필요할 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또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 그 나름대로 우리 지역을 찾는 선수단이나 관람객들에게 이런 기회에 우리 충남이 어떤 따뜻한 그런 마음과 정성을 보여주신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저희가 그 충남에서 이번에 치러지는 전국체전 성공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 시민들이 참여가 필요합니다. 네, 그 단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꼭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게 함께 참여했을 때 우리 도가 발전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지역이 발전하고 물론입니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거니까. 물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천안이나 아산이나 그동안의 큰 행사라든지 국제 행사를 치렀을 때 보면 가까운 지역, 우리 지역에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그 참여도도 좋았었고 자원봉사단체들의 어떤 그 활동력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한 3년 전부터 우리 준비기획단이 이제 하나씩 준비해 왔어요. 그동안에 어떤 준비를 좀 해오셨나요? 그동안에는 이제 2012년도 체전 개최지로 확정된 이후에 체전이 열린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이 상징물을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는 우리가 우리 도에서 양체전이 열린다는 것을 전 국민들에게 알릴 겸 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엠블럼이라든지 포스터 표어 이런 그 상징물을 공모를 해가지고 당선된 작을 바탕으로 해서 상징물과 그 매뉴얼도 개발을 했습니다. 우리 도의 그 기존의 마스코트인 충청이와 충남이를 이렇게 가지고 했는데요. 충청이와 충남이는 백제인동 당추무늬가 새겨진 성화봉을 함께 든 모습으로 전 국민이 화합하는 충남에서 백제 문화가 살아 숨쉬는 문화체전을 이렇게 좀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엠블렘도 저희가 이제 제작을 했는데 엠블렘은 백제 대표 문화유산인 금동 대학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금동 대학로 상단에 위치한 봉황의 날개를 모티브로 해서 전국 체육인이 뜨거운 열정 또 젊은 에너지를
비상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형상화한 것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충남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선수단 규모하고 이게 몇 명 정도나 참여하십니까, 이번에? 전국체전에 참여하는 선수단이 16개 시도하고 해외 동포 선수단 합쳐서 한 3만 6천 명 정도 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체전에서 한 7천 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불편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또 숙박이라든지 뭐 이런 그 편리, 그렇죠.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외지에 가면은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은 있는지, 그죠? 맞습니다. 먹고 자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거네. 또 잠자리가 편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이제 제일 중요할 테고. 만약에 그런 곳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가는데 교통이 또 이게 편리하게 막히지 않고 가야 되겠고, 또 외제 나가서 이게 또 내가 너무 비싸게 바가지를 쓰는 거 아닌가, 곤란하죠.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앞으로 우리가 거기에 종사하는 그런 단체, 요식업조합, 숙박업조합, 또 모범운전자회 또를 비롯해서 사회 각종 직능 단체와 협조를 해서 바가지 요금 안 받기 운동이라든지 또 질서, 청결, 친절한 그런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좀 대대적으로 펼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은 물가 자체 감시 반도 운영을 해서 이렇게 특별한 노력을 좀 기울이고요.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이 값싸고 질 좋은 숙박과 음식을 즐기면서 편리하게 우리 지역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좋은 경험을 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저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참여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사실 그런 많은 시민들이 손님 맞이에 참여하고 또 그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되려면 사실 홍보도 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홍보를 통해서만이 내년도에 우리 도에서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이 열린다는 것을 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관심과 참여도 이끌어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단계적 홍보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홍보 영상물이라든지 포스터라든지 이런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각종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활용을 해서 여러 국민들에게 알려왔습니다만은 연말에 지금 한참 작업 중에 있습니다만은 내년도 체전 전용 홈페이지를 저희가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텐데, 그걸 계기로 해서 저희가 체전 홍보 종합 대책을 수립을 해가지고 SNS 서포터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도 좀 준비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찾아와가지고 참여도 하고 쌍방향이 의사소통도 하고 이렇게 그런 참여를 이끌어낼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단장님 모시면서 이제 지금 긴 시간, 짧은 시간일 수도 있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준비를 참 많이 하셨구나. 고맙습니다. 느끼는데, 사실 단장이라는 역할이 외부에서 볼 때는, 내 공직자로서 한 자리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내년에 이제 개막식 또 폐막식 또 장애인체전 끝나고 나면 또 평가를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 잠은 잘 오십니까? 지금 참 어렵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지금 진짜 잠을 설칠 때도 있고요.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히 제가 공무원 생활을 좀 36년째입니다만은 이 체육 업무 처음입니다. 그게 생소하고 낯선 부분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거기다 대고 양체전을 같이 준비를 해서 함께 개최한다는 게 실무 책임자로서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수나 관람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일이라든지, 또 우리가 두 체전을 개최하는 경기장이 112군데거든요. 이 112군데에서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체전을 치러내는 일, 또 개식, 폐회식 각각 2번씩 4번을 치러하거든요. 그런 것도 어떻게 독특한 어떤 그런 다른 지역에서보다는 차별화된 어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일. 또 우리 체전을 개최하고 지원해주고 협조해주고 하는 그런
그 기관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우리 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청, 경찰청, 양체육회, 중앙회,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뭐 수십 개의 가맹 경기 단체 체육인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분들이 그 어떻게 하면 그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를 이끌어내고 이렇게 원만하게 잘 협조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체전을 성공적으로 이뤄내야 될 것인가. 네. 이런 한 부분 진짜 걱정스럽지 않은 부분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어느 한 부분 소홀하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 적당한 뭐 질문인지 적정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몇 등 정도 목표라고 계십니까? 경기력 향상은 우리 그 도체육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준비 그렇죠. 과정만큼은 1등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래,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준비는 1등으로 하셨고, 그리고 선수들은 또 열심히 하면 뭐 결과는 최상이 나올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멋진 체전으로 남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거든요. 우리 시민들께 당부의 말씀해 주시죠.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민 여러분, 내년도 우리 도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은 2001년도 우리 천안에서 제82회 전국체전이 개최된 이후 15년 만에 개최되는 대형 체육 행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를 비롯해서 시, 군, 또 체육단체들이 열심히 준비를 해서 성공적으로 이끌겠습니다만은 시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 각 분야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상해바에도 좀 바쁘시겠지만 우리 지역을 찾는 선수단은 물론이고 관람객들에게 우리 충남의 따뜻한 그런 인정과 푸근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정성과 배려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로 행정의 힘만 갖고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도 좀 해주시고 지적만 꼭 하실 게 아니고 잘한 부분이 있으면 또 칭찬도 좀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단장님 말씀하실 때 제가 밤잠은 주무시냐고 여쭤봤는데 밤잠이 안 오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쭉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정말 밤잠이 안 오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 그 내년도 10월 달에 펼쳐지는 전국체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초가 잘 돼 있어야 과정이 잘 되는 거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남은 기간 준비 잘 해주셔서 전국체전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